안녕하세요. 집중력과 시간 채널의 에덴 하늘입니다. 저는 뉴로 다이버전트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신경 다양인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캐나다 내에서는 주로 자폐 스펙트럼, 그리고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리고 PTSD, 한국말로 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고요. 저의 경우는 드물게 40이 가까이 되어서 이 모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폐, ADHD, 그리고 PTSD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다양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처럼 정보를 평범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거나 또 처리하는 방식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캐나다에서는 이제 소렐이라는 신발 브랜드가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보면 각 이제 알파벳 배열을 다시 해서 이제 루저라는 단어를 보거나 또는 이제 아우디라는 자동차 브랜드를 보며 그 자음과 모음을 이제 재배치시켜서 앵두라는 단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 자동차 브랜드이지만 이런 정보를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혹 이제 국산차 또는 앵두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나라의 자동차가 아닐까 하는 오묘한 의심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정보를 보거나 들어도 한 단계 더 깊이 또는 다르게 생각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을 찾으려고 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를 살아도 늘 다른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하지 못하는 저만의 오묘한 정보나 패턴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다 보니 정리가 되지 않아 늘 복잡하거나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의사소통을 못하고 시간이 자주 지나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그런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분명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도 더럭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짧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지만 제가 자주 느끼는 세상의 소리, 몇 가지 반복적으로 느끼는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자주 느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먼저 많은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경험 그리고 기억을 통해 마치 전생처럼 느껴질 만큼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버릇이나 행동을 많이 고치면서 현재로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쳐질 것 같지 않았던 이전의 버릇이 고쳐진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차 나은 세상으로 가고 있으나 앞으로도 고질적인 충돌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 그룹 또는 개개인의 의식적 수준이 다르고 시간이 각자 다르게 흐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이 유난히 힘들었던 이유가 그런 차이들을 딛고 이제 여러 문화나 사람들이 깊게 만남으로써 공통점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깊고 자세히 공유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버릇이나 우리들의 행위들이 점차 사라지고 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근래의 큰 변화의 테마 중에 하나였던 것은 많은 것들이 범주형으로 분류되다가 현재는 연속형으로 변화되고 인식되는 부분입니다. 영어로는 카테고리가 컨티뉴움 또는 스펙트럼으로 변화하는 것이었죠. 의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과를 예를 들면요, 의사들이 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라는 문헌의 내용을 인용해서 정신질환을 찾고 진단을 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DSM은요, 시간을 통해 진화되어 왔고 가장 최근의 DSM-5의 경우는 증상들을 통해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하며 이전처럼 진단을 내리기보다는 연속형 또는 스펙트럼을 이용해 진단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고요. 보다 개개인의 다양한 증상들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이나요, 또 성격 장애의 진단을 내리는 데서 이런 경향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이런 경향은 또 사람들의 최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깊게 적용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성 정체성을 사회적 기대에 의한 범주형으로 표현을 하였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였다고 하면, 지금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바뀌고 자신의 성향을 내적으로 고찰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점차 성 정체성은 유연하고 또 이성애자, 동성애자와 같은 범주형 표현이 퇴화할 것입니다. 이미 TV에서도 어떤 한국 연예인들이 벌써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성애적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요. 하지만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유는 각자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 제가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고요. 성 정체성이나 지향은 우리의 현재 호르몬의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성호르몬, 그리고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의 호르몬과 또 성 정체성 관련의 개인 경험도 언젠가 상세히 나누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이런 의식의 변화는 오래전 예정된 세상의 움직임이었고, 현재는 예전과는 다르게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특히 천주교도 점차 이 부분을 감지하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지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조금 짧게 나눌게요. 기독교의 성경은 저 같은 이제 뉴로 다이버전트가 보기에 좀 몇 가지의 패턴이 눈에 띄입니다. 저는 비록 자세히 성경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이 신경 다양성 때문인지 유독 반복적으로 떠오르거나 이제 눈이 가는 구절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이런저런 메시지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은 성격이나 성질이 조금 다르게 묘사됩니다. 구약 초반일수록요, 신은 인간과 직접적인 대화를 더 자주 하고 이제 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인간에게서 느낀 실망을 다소 무서운 벌을 통해 표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런 예였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 하와도 그런 예이죠. 그러나 신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 중 하나는 신과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놓고 심판을 하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50명에서 시작해 10명까지 의인의 숫자를 낮추며 끈기 있게 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신의 결정은 대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성경과 보편적 성경 내용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보편적으로는 50명에서 10명까지 의인의 숫자를 낮추었지만 소돔에 의인이 없어서 결국 멸망했다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이제 처음 읽었을 때의 기억에는 이때는 이미 이제 30대 중반이었고요. 아브라함이 숫자를 한 명까지 낮추었고 결국 신은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저의 기억은 이렇게 보편적인 정보와 조금 다르게 기억하고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졌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의 차이가 있을 때는 서로의 기억이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하며 넘어가는 편입니다. 아무튼 신약으로 갈수록 인간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점차 없어지는 경향이 있고 신의 순간적 부정적 감정에 의한 큰 벌들이나 노여움도 점차 사그라듭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은 사람들을 위해 더욱 크고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로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이미 그런 커져가는 사랑과 자애를 느끼는 분들이 현재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마다 개개인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이 어느 시간대에 사는가에 따라 신의 성격, 성질에 대해 느끼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신의 사랑에는 조건이 점차 사라지고 어떤 부류의 생명도 깊은 사랑과 교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신의 메시지는 다소 긍정적이고 따뜻한 부분이 많으며 때로는 매우 유머러스한 부분이 많고요. 또 상식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의식 수준에 맞추어서 신을 자신의 상상 속에 가두는 경우가 많은데 신의 뜻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조금씩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아져서 그런지 요즘에는 기독교와 불교 혹은 다른 종교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신의 모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점차 배우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선과 악으로 나뉘어지던 행위들은 신의 뜻에 따라 건강의 문제로 재해석이 되고 서로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합니다. 의학이나 심리학을 통해 악으로 간주되던 행동이나 생각 패턴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재해석이 되거나 호르몬 문제 또는 영적 건강이 우리에게 있어서 충동이나 잦은 사건 사고와 관련됨이 알려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세상의 죄는 건강이라는 단어와 재해석을 통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다르게 말해 우리가 다루는 많은 죄와 관련된 행위는 건강의 문제 또는 두뇌의 다름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이코패스를 굉장히 악하게 그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 건강적 측면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그들은 뇌의 구조나 기능이 평범한 사람들과 선천적으로 조금 다르거나요, 특정한 감정을 읽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악으로 보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이들을 찾아서 감정 읽는 방법을 가르치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예방이나 교육에 초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여러 종류의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에 대해서 말을 하니 오징어 게임이 잠깐 생각이 나네요. 다수결의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투표는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공부를 개인의 의무로 생각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다수가 지성인이 돼야지 모두를 안전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요,
충동에 의한 어떤 실수를 해도 이것은 개인의 질병 그리고 사회 구조,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서로 비난하는 것보다 서로 치유를 하고 돌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의 성숙함은 우리에게 보다 빠른 미래의 기술을 선사할 것이고 편안함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예나 지식에 관련된 부분은 점차 다른 영상들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마음 챙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